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최근 무려 19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아서 이 또한 지금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고요.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전 5시까지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조사가 불가능한데, 만약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동의를 받아 밤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성균 씨의 동의를 받고 무려 19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이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은 동조해서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는 거고요. 사람을 그냥 매장시켜버린다는 의미죠.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이건 법정과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그냥 단어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장관 재직 당시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을 가족수사 이유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까지 잊어서 안됩니다. 검경 수사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도 뭐라 할 말을 잃게 되는 대목인데요. 전호영 역사학자도 언론과 검찰, 경찰의 비인도적 수사 방식, 이걸 문제 삼지 않고 그들의 주장만 계속 전달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포갑수사와 언론의 클릭수, 무한경쟁,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지금 나의 아저씨에 나왔던 고 이성균 씨의 대사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검찰과 경찰, 언론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뚫린 입이라고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 발언인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검찰 악마화는 국민한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 그러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이러니 자기네들끼리 성역화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에 민주당에서도 즉각 비판에 나섰는데요. 5천만 쓰는 언어를 쓰겠다더니 국민의 언어부터 공부해라. 야당의 특검 추천권에 대해 뻔뻔하게 걸고 넘어지는 게 5천만의 언어냐? 대통령 선거 표 더 받았다고 대통령 부인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죠. 어제 취임 연설을 통해 윤석열 아바타임이 그대로 드러났단 거고요. 그저 김건희 씨 지키겠다. 일반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든 혹은 과도한 언플에 당하든 저들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쳐내고 결국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법을 입에 담지도 못하는데 왕정국가에서 절대군주 지키는 왕당파 같다, 이런 비판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선 내일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예고했고요. 이런 와중에 이수정 같은 사람은 명품백 논란에 가짜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어영부영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터지면서 이준석 씨의 탈당 선언은 김이 많이 빠진 상황이죠. 참고로 민주당에선 임지영입 4호, 5호를 공개했는데요. 박선원, 강청희, 이 두 사람은 각각 외교안보 전문가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의 정신전력 교재에 어떻게 사진을 도배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절 연휴 기간 화재 등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화재 진압에 애쓴 소방대원 등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동절기 연말 연시를 맞아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정신전력 기본교육교재가 개정돼서 발간됐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교재 발간을 추진했는데, 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MZ세대 군인들을 무시하는 꼰대 문화를 강요하는 한편 역사를 왜곡, 퇴행으로 점철시켰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치 중립성 훼손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사회적 합의로 지켜왔습니다. 2019년 민주당 정부에서 발간된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찬양 서술도 없었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 미화와 함께 윤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습니다. 이번 교재는. 국방교재가 정권 홍보물 뉴라이트 교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치 중립성 훼손 및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시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꼰대 문화 강요와 역사 왜곡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군인 본분에 충실한 장병 등을 무시한 시쳇말로 까라면 깐다식의 구태적인 꼰대 문화를 강요하고 병영혁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부 가오로 서술하거나 일본과의 역사 영토 문제를 삭제한 채 무조건적인 한일 협력만 강조해서 오히려 안보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치 중립성을 포기했고 노골적인 정권 홍보, 꼰대 병영 문화 강요, 역사 왜곡으로 정신연력 강화는커녕 군대를 정치의 장, 갈등과 분열의 전쟁터로 변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엉터리 교재 발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교재 사용 금지,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교재 사용을 하루빨리 중단시키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신원식 장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은행 4사분기 지역경제 분석 및 향후 분석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한은은 지역경제 분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역경제가 나아진 것은 없고 어려움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한 권역별 업황 추진 결과 7개 권역 모두 경기지수가 기준인 100 이하로 사실상의 경기 부진 또는 침체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통화정책, 국제유가, 지정학 리스크 등 대외 충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은 1년 이상 지난 후 파급 효과가 시작되어 길게는 3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보다 덜하지만 지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 고령층 비중, 비정규직 비율, 소득 대비 가계부채, 대개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충격이 커서 지역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속한 재정 지출 등 유연한 정책 체계 구축, 고금리로 인한 급격한 이자 비용 완화와 부채 조정 지원, 고용과 소득 불안정한 고령층, 비정규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취약 부분 대책 마련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여전히 경직된 긴축재정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고 있고 부실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권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좀 야당의 말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말이라면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